안녕하십니까,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입시 막설 시간, 그 주제는 최상위권과 뻥상위권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상위권은 아시겠지만 뻥상위권은 뭐냐? 그 뻥상위권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최상위권이긴 한데 이제 속이 좀 비어 있다. 뭐 불안 요소가 매우 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뻥상위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나누는 이유가 이 뭐 뻥상위권 학생들, 제가 이제 말하는 이 학생들이 입시에서 좀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경각심을 어 제가 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 뭐 이렇게 뭐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이걸 딱 듣고 이게 우리 지금 저 뻥상이고 우리의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기분이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냉정하게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보시고 해결하라는 의미로. 자, 우선은 최상위권이라고 우리가 학생들을 얘기할 때 이거는 최상위권 학생이요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갑방고나 뭐 최상위권 전사고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 성적이 매우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신 성적이 막 3등급, 4등급이라도 모의고사 막 만점에 1, 2학년 경우에는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보통은 최상위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대입이 수시 중심이고 학교 생활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내신 성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 정교권이다. 정교권. 이걸 굳이 수치로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전교 1등이 뭐 1등급 극초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걸 뚫고서도 어쨌든 거의 내신이 극초반이 돼야 이제 최상위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내신 기준으로 보통 최상위권 정의를 한다.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 특징이. 자, 내신 방금 말씀드렸지 당연히 전교권이고, 자, 모의고사 성적도 최상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는 1, 2학년 모의고사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와야 되지 않냐. 칠 때마다 거의 만점을 노려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이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밸런스가 잘 잡힌 학생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최상위권 학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얘네들이 특징이 있는 게, 요건 요 미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선행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고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고 최상위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행학습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분이라는 거는 제대로 옳게 하는 거지.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뭐 내가 미적분을 몇 번 돌았어요. 뭐 수원투를 몇 번 돌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좀 곤란해요. 자, 어쨌든 선행학습이 충분히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 분명히 타고난 게 있습니다. 타고난 게 없는데 정교권을 할 수 있다?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타고난 건 없는데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성실성도 타고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저는. 자, 어쨌든 타고난 지능이 있는데 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학이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적 영향이 뛰어나신 분도 있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문학적 영향이 뛰어난 거랑 폰 문과랑은 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영향이 뛰어나죠. 걔네들 같은 경우 공부를 잘해요. 보통은 당연히 수학도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쟤는 성실해. 진짜 막 내가 한 번도 잔소리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한 거예요. 성실함. 그래서 이제 타고난 지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요인인데 메타인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되게 우수해서 보통은 요 메타인지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효율성, 그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 뭐 이런 게 매우 뛰어나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 성실한데 당연히 성실해요, 다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루틴화돼 있다. 거의 일상에서 성실함이 배어 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수학과 지식이 뛰어나. 근데 성실하지 않아.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뻥상위권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고난 지적 역량이랑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해요. 보면 그래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실제 전교권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고 좀 분석해보고 하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 크게는 첫 번째는 이제 엄친한 스타일이죠. 그냥 다 잘해요. 뭐 공부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착하고 효자 효녀에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마라탕도 잘 먹고 탕후루도 잘 먹고 뭐 하여튼 잘해. 다 잘하는 애 얘네들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극강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냥 딱 내가 대학을 가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거의 에너지를 충분히 쓰는 거죠. 귀찮거나 다른 거는 안 쓰는 거죠. 극강의 효율성을 자랑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거의 전교권 학생들, 밸런스가 제일 잡힌 전교권 최상위권, 제가 정의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1번 아니면 2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소수로 완벽히 메이킹된 그 최상위권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정교하게 엄마가 막 디테일하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엄마 주도적으로 공부시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교육도 아주 정교하게 꼼꼼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소한 얘는 성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메타인지랑 타고난 지능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은 갖고 있는 상태의 학생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소수긴 하지만. 그럼 이제 뻥상위권,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이 뻥상위권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뻥상위권. 그러니까 이제 뻥상위권을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가 안 맞는 애들이죠.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가 결여돼 있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써놨듯이 내신만 좋고 모의고사 성적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게, 특히 1, 2학년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다 1등급이니까 뭐 당연히 자기가 3학년 되면 다 1등급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진정한 최상위권이라면 1,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이 뻥상위권 학생들이 이 성실성이 부족해요. 꾸준한 성실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기간에 내신 기간에 그냥 바짝 한다거나, 아니면 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냥 이제 적당히 해간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선행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선행학습이. 그리고 완벽히 메이킹된 스타일인데 그 소수는 밸런스가 좋은 최상위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다수는 또 그냥 이렇게 뻥상위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히 엄마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상위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뻥상위권도 어쨌든 상위권이에요. 무조건 상위권, 뭐 뻥상위권이라도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고집이 센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나보면.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약간 여기 어딘가에 뭔가 좀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뻥상위권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심을 해보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선생님, 근데 이게 성실성이 꾸준히 부족하고 한데 이게 뻥상위권, 어쨌든 전교권 상위권인데 이게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신 관리가 수월한 학교에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의 지적 역량과 그 다음에 단기간의 집중력으로도 전교권 내신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요즘에는 내신 경쟁이 어딜 가도 좀 치열해진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강한 학교들이 있어. 그리고 이 뻥상위권이 또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가, 학교가 내신 따기가 쉬워서 그냥 그 정도만 힘을 쓴 경우도 있고, 이게 확실히 머리는 좋은데 이게 성실함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죠. 1번, 2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내가 그냥 이 정도 힘만 써도 계속 전교 1등, 2등인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선행학습이 부족하면요. 결국엔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다수. 선행학습이 부족하면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뻥상위권이어도 어쨌든 최상위권이니까 성적은 이제 자연계 선택이 많지 않습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수원, 수투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요. 선행학습이 부족하면 문제가 수원, 수투도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과학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다니는 거면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내신 성적은 유지할 수는 있어. 하지만 걔가 3학년 때 모의고 성적은 결국 못 버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그리고 이게 이제 완벽히 메이킹 된 거, 딱 이 엄마 주도, 사교육 주도로 된 학생들 중에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는 있는데,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또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뻥상이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수능 최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뻥상이권 학생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성실함이 부족하거나 선행학습이 부족하니까 학기가 계속 거듭될수록 내신 성적 또한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내신 성적이 아무리 관리하기가 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이제 3학년 미적분 성적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가 소홀한 학교 같은 경우가 미적분 선택 인원이 적잖아요.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위험하죠,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막 3학년 때 확통까지 붙어 있다? 그럼 이제 공부량이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목표랑 희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그 예를 들어서 내신이라도 그냥 계속 허락하지 않고 붙어 있다. 그러면 어쨌든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얘가 노리는 게 최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의대 뭐 메디컬이나. 근데 이제 수능 최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현실 파악이 어려워요. 수능 내가 내신 하느라고 수능을 못 했으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고 수능을 본격적으로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수능 최저가 그렇게 단기간에 여름방학부터 한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메타인지가 또 부족한 거죠, 이게. 그리고 결국 만약에 이번에 문제를 겪었잖아요. 얘가 한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다 1위였는데 결국에는 그 선행학습 부족, 그다음에 꾸준한 성실한 부족으로 인해서 성적이 계속 이제 조금씩 떨어져. 막 예를 들어서 막 수투에서 등급 떨어지고 막 미적분 등급 떨어지고 막 과학에서 약간 균열이 생기고 막 이래. 그러면 내가 2학년 1학기 때까지 올 1위였다는 것만 남는 거야. 그 기억만 남아. 근데 현실 파악은 좀 시간이 걸리죠. 내년 내후년에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를 빨리 깨닫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확실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빨리 파악하더라도 이게 그 이후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뻥상위권 학생들은 요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요런 문제들을 개선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성실성이 부족한가 아니면 좀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가 만약에 선행학습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들어왔는데 그러면 선행학습이 부족한 거니 결국 공부량으로 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성실함으로 받쳐줘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런 밸런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덮고 그냥 현상적인 어떤 해결책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제 비교과에 막 목을 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가 막 문제니까 뭐 몇 과목을 과감히 포기한다든가 그게 무슨 수능 최저를 몇 과목 포기한다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어쨌든 내신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능 최저를 활용할 때 되게 이제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과목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선택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막 교육과정 선택도 잘못하더라고요. 아내 공부하느라고 내가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3학 1학기 때 아씨 저거 영어 독해작만 안 해야겠다. 영어 내신 대비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 우리 애가 뻥 상위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뭔 상위권이든 어쨌든 상위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뻥 상위권이든 반 상위권이든 반의 반 상위권이든 네, 반반 상위권이든 어쨌든 뭐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 뻥 상위권 학생들 3학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실제 올해도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아니 1, 2학년, 2학년 사실 수험생이죠. 1, 2학년 우리 학생 부모님들 중에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면 빨간불을 좀 미리 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